자, 7번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경우 실제로 주총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맞죠? 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총 개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하자는 또 치유되고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식적인 사유, 즉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그러한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맞죠? 2번 1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지만, 자, 총 주식의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1항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3번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2번과 반대입니다. 2번과 3번은 반대입니다. 자, 설령 1인의 총 주식의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98%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지고 있고 그 지배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총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없다. 왜? 한 번의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은 맞죠. 2번과 3번은 반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처분, 자, 영업 양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총 특별 결의가 없고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왜? 1인 주주가 처분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5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주총 결의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자,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제 승인을 거쳤다라고 보죠.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제 승인을 거쳤다면,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5번이 맞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총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는 거죠. 주주 의사들의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주총 소집 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주총을 개최한 사실이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총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주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키워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총 주식을 실질적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와 달리, 즉 반대로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1인이 대다수를 가지고 98%를 가지고 그 지배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총 의사록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3번입니다. 3번. 자, 2번과 3번은 반대. 1번과 2번은 같은 법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10절. 자, 주식회사 합병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순서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합병이 나왔을 때는 맨 먼저 합병 계약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총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 합병 승인을 하는데, 합병 승인은
두 가지죠.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있다. 소규모 합병. 자,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비율 차이도 있지만, 간이합병은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만 소규모 합병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는 매수 청구 기간이 20일. 자, 20일 내에 20일이 지나면 2월에 매수해야 되고, 2월에 매수하지 않으면 20일 경과로부터 가격 협의를 해야 되는데, 30일 내 가격 협의가 되지 않으면 30일 내 가격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협의한다. 법원에서 결정한다. 자, 채권자 보호 절차 한 다음에 주권 제출 공고. 다섯 번째, 보고총회. 보고총회는 이사회나 공고로 가름할 수 있고, 여섯 번째, 가등기관 등기죠. 이때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승림 요건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1년에 6가지 순서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522조는 합병 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 자,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 승인은 주총 특별 기일사항이다. 자, 그리고 합병 계약서를 공시하고, 합병 반대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고, 자,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중요한 것은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리고 매주 청구 기간 20일. 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의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징은 이 경우에 자 보시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한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존속한 회사가 그 직업을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존속한 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 그 주식, 즉 모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병계사, 계약서, 자, 525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한 명 또는 합자인 경우는 총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총 사원의 동의. 자,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이합병은 합병을 회사의 일방이, 합병을 회사의 일방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을 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소멸한 회사의 발행주 총수 100분의 90을 합병을 존속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총 승인을 소멸한 회사입니다. 소멸한 회사의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이 합병에서는 주식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자, 소규모 합병에서는 뭐 100분의 10, 또 100분의 5 이런 비율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도 100분의 20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때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27조 이사 임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한 회사의 이사 감사로서 합병지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황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 도래 결산기에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한다. 자,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최초 도래 결산기에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에게 합병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 기간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또 최고해야 되겠죠. 맞죠? 합병의 등기. 자, (2주일) 내에 본점 수리지에서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 등기. 자, 합병을 소멸한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의 설립 등기, 변경 등기, 해산 등기, 설립 등기.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자, 2항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원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분 사채를 승계할 때는 제1항의 등기,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해야 된다. 이 규정도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529 합병무효에서, 합병무효에서는 자, 주이감 뿐만 아니라 청산인 파산관계인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하나여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이제는 6월 내에 해야 된다. 합병무효에서 중요합니다. 예. 이 정도에서 합병을 한번 간단하게 조문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절 회사의 합병.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병 성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입니다.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주총 대신에 또 이사회에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회사의 주총회 대신에 소멸회사의 이사회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이합병은 주식 매수청구권 인정됩니다. 자,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아니할 때 주총 대신에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순자산액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20% 이내여야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와 주권 제출 공고를 거치고 보고총회와 등기로서 합병의 순수가 진행됩니다. 자,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 계획서를 작성하고 분할 결의는 주총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승계를 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분할 책임이 있을 때는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 필요하며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를 합니다. 이때 누락하면 연대 책임이고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분할 책임입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사회 계류 주총 전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들이 주총 특별 결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20일 내에, 20일은 매수 청구 기간입니다. 2월 내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30일 내 가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채권자 보호 절차는 승인 계류 2주 내 합병이 1월 이상 이의 제출을 공고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check를 해야 됩니다. 주권 제출 공고로서 주식 병합 시 1월 이상 주권 제출 공고를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나왔을 때는 다시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 회사의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멸회사 주총 승인 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총 승인 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틀렸죠? 반대가 됐죠? 소멸회사의 주총 승인 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총 승인 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이 있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자, 2번 회사가 합병을 한 때는 본점 소유지의 2주간 내, 지점 소유지는 1년 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 등기, 해산 등기, 설립 등기. 자, 지점 소유지는 하지 않습니다. 본점 소유지만 하면 됩니다. 자, 존속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모든 권리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양별 중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틀렸습니다. 자,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합병무효에서는 합병기 있는 1년 내가 아니라 6월 내죠. 6월 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다. 맞죠? 자, 5번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한 합병 계약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한 합병 계약은 사업관계를 지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상법 529조에 의하여 합병의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은, 자, 100분의 합병을 존속한, 이 소규모 합병은 세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100분의 10, 그 다음에 100분의 5, 100분의 20, 15, 20%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규모 합병. 그리고 이거는, 존속회사 요건입니다. 존속회사. 소멸회사 요건이 아니라, 자, 한번 조문을 보면,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라고 나왔습니다.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존속한 회사의 존속한 회사의 주총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간이 합병은 100분의 9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총주주의 동의나 100분의 90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소멸회사의 주총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때는 소멸회사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입니다. 자, 합병의 등기. 여기 보면은 공고일로부터 2주 내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 등기, 해산 등기, 설립의 등기를 하여는 다 나왔죠. 맞죠? 3번 판례에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그 종업원의 유법행위에 따라 양별 규정에 따라 부담한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합병 무효소는 주의감 청파체 해서 6월 내 해야 된다는 거죠. 5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 주식회사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체크하시고, 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자, 소멸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간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간이 합병이 나오면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때는 소멸한 회사의 주총 대신에 이상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거죠. 2번 합병을 존속한 회사가 합병을 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자, 이때는 소규모 합병이죠. 소규모 합병. 100분의 10, 순자산액 5%, 반대하는 주주 20%, 자, 15, 20. 이때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합병을 하는 회사 일방이 합병을 존속하는 경우, 존속한 이사의 회사 이사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최초 결산기 정종. 자, 합병 계획에 다른 증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합병은 최도 결 정종으로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 팀한다. 맞죠? 맞습니다. 4번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그 합병할 회사 일방과 쌍방이 한 명 합자다. 그럼 총주주, 총선의 동의가 나와요. 총선의 동의. 맞죠? 5번 회사는 주총 합병생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1월 2일을 제출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고, 개별 채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 장부의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경우는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어 틀렸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고해야 되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서 각각 채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죠.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자산의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해서 상법은 채권자의 이의제출권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고하도록 하는 입법실을 고려하면 개별 채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회사가 누구이고
채권이 어떤 내용의 청구권인지 대체로 회사에 알려지는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 알려져 있는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성명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장부에 성명 또는 주소가 알려지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3번. 자, 합병 무효 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모 표시하시고, 자, 합병 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제3자, 자, 판결, 소급적으로 아닙니다. 자, 합병 무효 판결은 대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불소급표입니다. 불소급표. 대사유와 불소급표. 자, 소급표가 있는 거, 상법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소급표가 있는 건 주총결의하자. 주총결의하자가 있는 건 소급표. 그 다음에 감자결의, 무효의소, 이런 것은 자본금 감소죠. 감자결의 무효의소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이제 냅니다. 하지만 신주 발행 무효의소 장래유가 있고 불소급표입니다. 이렇게 합병 무효 판결 불소급표입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죠. 2번 현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정한 합병 계약은 사부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 합병 무효소의 대상입니다. 맞죠? 합병 무효소는 6월이죠. 6월 내에 제기해야 되겠죠. 3번 대법원은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 없고, 재반 요소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맞죠? 합병 등에 격려된 경우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격려된 날로부터 6월에 소로만 제기할 수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위반한 합병 무효에서는 공정위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체크하시고, 1번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존속한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모두가 가능하죠.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인 경우는 유한회사, 그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채, 사채 상환이 돼야 되겠죠. 예. 자, 2번. 자,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면 합병계약서를 작성,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총주주 동의. 자, 이때는 간이합병이죠. 간이합병. 그 회사의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회사 소유하고 있을 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총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을 틀렸죠.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아니죠.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 이건 또 소규모 합병이죠. 이때는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않은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자, 2번과 3번을 보면, 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그리고 존속하는 회사.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두 가지를 딱 모아놓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주식회사 합병에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한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 그 경우에는, 존속한 회사는 그 직업을 위해서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합병 등기가 된 날로부터는 6월이 경과하면,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주식회사가 합수합병을 한 때 합병 보고의 주총 종결한 날 또는 보고 가름한 공고로부터 본점 소유주는 2주 내, 지점 소유주에는 3주 내 합병을 존속한 회사에 대한 변경의 등기, 소멸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 등기를 해야 된다. 지금 지점 소유주의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5번의 지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병의 대가가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의 특칙입니다. 자,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한 회사는 그 직업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존속한 회사는 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합병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등기한 날로부터 발생하죠. 그럼 6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